많은 CEO분들이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법이죠.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오늘은 이 법 때문에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 신호 4가지를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 회사 현장에서 사고가 딱 한 번 났어요. 그걸로 대표이사인 내가 구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설마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아래에서는요, 그 대답이 명확하게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이제 법은 사고를 그냥 운이 나빴네?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경영 책임자가 자기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말 집요하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원이 도대체 어떤 걸 보고 실형을 결정하는지 그 핵심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먼저 시스템 문제, 그리고 반복되는 사고, 또 위험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 마지막으로 사고 터지고 나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걸 다 보고 나서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까지 쭉 훑어볼게요. 맞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된 거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제 현장 안전은 온전히 바로 CEO 당신의 책임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경영자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내 몸이 구속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법원이 딱 사건을 받아들였을 때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첫 번째 위험 신호, 그게 뭘까요? 바로 안전 시스템이 있었냐 없었냐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인데요. 이게 그냥 서류뭉치, 무슨 규정집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안전을 위해서 진짜로 매일매일 뭘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 움직이는 증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기관이 제일 먼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그러면 이 회사 시스템은 그냥 껍데기뿐이구나 하고 딱 걸리는 징후들이 뭘까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CEO는 속 빠지고 안전 문제를 그냥 실무부서에다 떠넘기는 거. 두 번째, 이게 진짜 치명적인데 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돈 아낀다고 안전 예산을 깎아버린 기록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하는 안전교육을 슬쩍 빼먹는 거죠. 이 3가지가 보이면 법원은 이 회사는 안전을 그냥 무시했네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정말 이 말이 핵심을 찌르죠. 사고가 나기 직전에 안전 예산을 삭감했다는 기록이요. 이거는 법정에서 네, 저희 회사는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반복된 실패입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 회사에서 일어났던 사고들이 지금 재판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법원은요, 딱 한 번의 실수랑 반복되는 실패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봅니다. 어쩌다 한 번 한 실수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참작해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고가 또 났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내버려뒀다. 즉, 고의적인 방치로 봐버립니다. 문제를 고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냥 무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과거 기록을 얼마나 뒤져볼까요? 1년? 2년? 아닙니다. 바로 5년이에요. 무려 5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지를 정말 샅샅이 훑어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요.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5년 안에 똑같은 사고가 또 났네? 그럼 이 회사는 위험이 뭔지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겠네? 그런데도 또 사고가 났다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안 고치기로 선택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책임이 훨씬 무거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 고의적인 외면이에요. 이건 뭐 시스템이 있네 없네, 과거에 사고가 났네 안 났네를 떠나서 그냥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위험을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현장 직원이 팀장님, 여기 이거 진짜 위험해요 하고 몇 번이나 보고를 올렸는데 묵살하는 경우, 아니면 법적으로 2m 이상 높이에서 일할 땐 무조건 줘야 하는 안전벨트를 안 주는 것처럼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죠. 제일 나쁜 건 공사기간 맞추려고, 돈 아끼려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작업을 강행시키거나 꼭 설치해야 한 안전 발판을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라도 나오면 실형 피하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지만 일단 사고가 터졌을 때의 이야기예요. 사고가 난 것도 끔찍한데 그 이후의 대처 하나하나가 어떻게 형량을 좌우하는지, 이때 하는 실수는 정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진짜 이건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는 행동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어떻게든 덮으려고 CCTV를 지우거나 서류를 바꾸는 명백한 증거 인멸. 둘째, 그건 우리 책임 아니고 하청업체 잘못이에요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받는 유가족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협상할 생각은 안 하고 변호사 뒤에 숨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태도. 이 3가지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법정에서 딱 한 가지 메시지로 읽힙니다. 바로 이 사람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구나. 죄책감이 아예 없네? 이렇게요. 당연히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아주 나쁘게 볼 수밖에 없고 사실상 형량을 더 무겁게 주세요 하고 광고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심각한 위험 신호 4가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야죠. 이런 끔찍한 상황을 피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본 위험 신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뭘 점검해야 하는지 예방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경영자분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이 4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우리 회사 안전 시스템 그거 그냥 서류 봉치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가? 둘째, 최근 5년 동안 비슷한 사고가 난 적은 없었나? 셋째,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 회사에는 문제가 터지면 서로 책임 떠넘기는 문화가 있지는 않은가?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경영자들의 어깨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위험을 미리 살피고 정말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